네, 마켓 에이커스톡에서 오늘 시장을 관통한 한 장면을 저희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US 스틸 공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한 장면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트럼프의 사진으로 이렇게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구도 미국의 철강 산업을 훔칠 수 없다라면서 철강 관세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발언을 했는데 관련 인터뷰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We are going to be imposing a 25% increase.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So we're bringing it up from 25%. We're doubling it to 50%. A strong steel industry is not just a matter of dignity or prosperity and pride. It's above all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and it is.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에 대해서 25%에서 50%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50%일까요? 우선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25%가 지난 3월부터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유통 가격이 더 상승을 한 것인데요. 철강 가격의 상승률을 보니까 25%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열연강판이 33%, 중후판은 무려 35%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다른 나라의 철강에 때려서 그로 인해 미국의 철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가격 차이를 확실히 더 크게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50%의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은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계속하는 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무역 확장법 232조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집권 1기 때도 이 조항을 활용해서 철강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제정된 굉장히 오래된 법안이고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적으로 매길 수 있는 법안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관세를 때리자 법원에서 그렇게 관세 때리면 안 된다. 그거 다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법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232조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또 다시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3월에 매겼을 때 이미 효과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이후에 철강업계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요. 24년 10월까지는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1월부터 차분하게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수입 물량 역시나 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반면에 수입되는 그 양은 줄어들고 있는, 정말 자국 내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게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요,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국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출 비중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철강 산업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43억 달러가 넘어섰고요. 수출 비중 1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의 대미 철강 수출을 확인해 보니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철강은 통상적으로 3, 4개월 전에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3월 12일에 시행한 관세는 한 6월이나 7월쯤 수치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수출 감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한 1%, 1.4%가량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2배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면 수출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유럽연합과 베트남, 대만과 제품에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이렇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유럽연합 역시나 철강에 대한 관세로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이번에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우려가 컸던 기업이 세아제강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눠봤는데요. 세아제강이 무려 3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나 관세 적용 품목인 유정용 간판에 수출 비중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아제강에 대한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KG스틸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낮지만 유럽연합에서 만약에 이 보복카드를 꺼내들게 됐을 때 역시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한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미국의 8조 5천억 원 규모의 제철소를 신설하고 또 앞으로 미국 내 현지 생산 체계로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품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자동차 간품과 같은 이 고부가 제품에 대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포스코 역시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철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철강이 수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분석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옥석가리기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미국보다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고 다른 나라로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 또는 미국의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웨이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